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습니다. 언론은요 단순히 대법원 무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명령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자녀의 시민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는 데 반해 정작 부모가 미국에 못 들어오는 상황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명령의 진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영주권만 받으면 한국 증여세 정말 안 내도 될까요? 한국 계좌 몇 년째 신고 못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 한 자리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에 걸친 자산 문제, 세무는 세무대로, 이민은 이민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알아보려니 전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8월 22일 토요일 서울에서 저와 JC1의 전문가들이 2026 Tax and Financial Planning 하반기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엔 규모부터 다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동안 4개의 메인 세션과 2개의 특별 세션,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크로스보더 텍스 플래닝, 미국의 절세 투자, 한국인의 미국 자산 관리, 그리고 이민 변호사와 재정계획 전문가의 특별 세션까지 원스톱으로 정리드립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사전 등록 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8월 22일 토요일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바로 어제였는데요.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출생 시민권 관련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 둘을 묶어서 원정 출산 시민권 박탈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두 명령은요, 법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분 놓치면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서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 6월 30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이요, 트럼프 대 바버라 사건이라고 하는 케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1월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어제 이 서명은 그로부터 약 5주 정도 후에 나온 건데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행정명령에 대한 영상도 제가 찍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낮아서 이거는 불인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예상에 맞게 대법원이 무효화했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패소였으니까 결국은 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반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 있었죠. 그리고 베럿 대법관까지 다수 의견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관들에게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해석 문제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정명령이 무효화되었다, 따라서 출생 시민권은 유지되었다라는 것은 있으나 다투어질 여지가 있네라는 그런 해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문제가 됐던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이 뭐냐라는 건데요. 원문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뭘까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born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naturalized in the US, 그러니까 귀화를 통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경우 모두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요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였죠?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예컨대 미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자동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에 미국의 관할권에 속해 있어야 시민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경우가 속하지 않느냐를 확립한 대표적인 판례가 있어요. 1898년에 원킴 아크라는 건데, 이게 당시의 대법원은요, 이걸 굉장히 좁게 해석해서 미국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인정되는 사례가 한 두 부류 정도로 이 해석에 따라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외교관처럼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가진 부모의 자녀, 또는 다른 하나는요, 미국 영토를 어떤 적국이 점령을 했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그 군대의 자녀라고 하면 태어났지만 미국의 주리스딕션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두 부류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 시민권을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즉, 부모가 관광비자로 왔건 학생비자로 왔건 심지어는 서류 미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요, 부모가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시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은 합헌이다, 기존 원칙을 다시 못 박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배경인데, 바로 어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요, 시민권 발급 제한이에요. 특정 부모의 자녀에게는 여권과 같은 연방문서 발급을 인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부모가 시민이 아닌 상태에서 특정한 부모에 해당이 되는 자녀라면 부모가 외교관, 외국 정부의 직원 또는 어떤 테러 조직 관련자에 해당이 되거나,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부모가 원정 출산 또는 미국 내 상업적인 대리모 거래를 했다라는 사유가 있으면
자녀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인정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즉 실제 외국의 외교관 자녀와 같은 기존의 예외 범주는 유지되겠지만 원정 출산 막는 부분은 앞서 얘기한 바바라 케이스와 정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 안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명령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일 텐데, Ending Birth Tourism이라는 거예요. 원정 출산 종식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것도 시민권 문제를 정면으로 이제 언급하지만 누가 시민이냐를 직접 규정하거나 자녀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대신에 국무부와 이 국토안보부에 원정 출산 목적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 이걸 차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행정명령이 예시로 든 조치에는요, 관광비자 발급 거절하는 것도 있고요,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는 것도 있고요, 입국 거부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입국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내 원정 출산 알선 업체에 대한 제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범위는요, 앞으로 나올 후속 시행 지침에서 확정이 될 텐데요. 아무튼 이러한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정명령보다 왜 강한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는요, 근거의 권한이 다릅니다. 이게 앞서는 수정헌법 14조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인데 반해 두 번째는 다른 거죠. 자, 대통령은요, 의회가 만든 이민 그리고 국적법 INA라고 하죠. 이걸 광범위하게 위임한 이 외국인 입국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국무부 규정은요, 관광비자 신청자의 주된 목적이 원정 출산이라고 판단되면 비자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임신 사실을 정직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주된 목적이 원정 출산으로 판단이 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이 기존 규정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말하자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적법한 그런 성격의 행정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실무상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드린 비자 거절이라는 건요, 지금도 강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 등장한 영구 입국 제한이라던가 추방 같은 그런 조치는요, 정부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훨씬 더 강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가 시민권을 받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러나 애초에 미국에 들어와서 출산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굉장히 스트롱한 위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인 면에서의 위협은 두 번째 명령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별로 어떻게 예상 내지는 준비 내지는 대비해야 되느냐를 간단히 본다면, 첫 번째로요,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또는 뭐 곧 태어날 자녀가 있다면 사실 걱정할 것은 딱히 없죠. 자녀의 시민권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요, 이제 한국에서 와서 출산을 할까 내지는 그런 계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관광비자 발급 심사가 아마도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임신 사실 자체가 곧바로 입국 금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 비자 인터뷰 뭐 이런 단계에서 허위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 목적을 고의로 왜곡한다면 이건 이민법상 중대한 허위 진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월스트 케이스는 영구적인 입국 불허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임신 사실 정직하게 밝힌다 해도 담당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담당관의 판단인 거잖아요. 그러니 주된 목적을 원정 출산으로 판단하면 비자가 거절될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앞으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아도 부모가 미국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이 행정명령으로부터 불거지는 리스크는 원정 출산이라는 것이 자녀의 시민권 여부가 아니라 부모의 어떤 미국 재입국 리스크의 문제로 해석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리스크를 먼저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원정 출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미국 국적의 자녀 그리고 글로벌 크로스보더 자산, 교육,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 투자를 통한 계획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이어지는 기타 사안들, 뭐 예컨대 크로스보더 세무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요, 또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된 소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원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